내가 읽은 책은 제목이 이거 근데 제목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딱 봐도 뭔 책인지 알 것 같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추측해볼까? 응. 재테크 재테크 관련 책이네. 맞아. 딱 봐도 알 것 같아. 제목에서 벌써 주제를 담고 있어. 그치. 음. 그래서 이 책이 왜 이 책을 왜 읽었냐면은 음. 우리가 약간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소설을 많이 읽었잖아. 근데 나는 보통 책 읽을 때 약간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보습. 그래서 좀 약간 정보성 글을 좀 읽고 싶었어.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책이 되게 인기가 좀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전자도서관에도 있어가지고 전자책을 읽게 됐는데 그냥 솔직히 제목만 다 했지. 제목이 다 한 거야. 그냥 그들만 왜 부자가 되는가에 되게 홀려가지고 흥미가 생겼다. 근데 거기에 난 들어가는 말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데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를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이 화폐 시스템에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화폐 시스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무슨 오스트리아의 뭐 국민 경제 학파의 뭐 이론이라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이다? 라고 해서 정보를 되게 얻으려고 이 책을 읽었다. 좋아. 그래서 화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게 이 책에도 있는 질문인데 착한 요정이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을 2배로 불려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2배로 부유해질까?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게 나한테만? 아니 모두에게. 그러면은 부자가 안 되지. 그치? 응.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라는 거지. 재화가 넘쳐나야 부유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과잉 상태를 제한하는 게 뭐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뭐 땅이랑 뭐 노동력이나 아니면 자본은 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돈을 양을 많이 늘려도 이게 자원의 결핍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야. 좀 어렵지. 그래서 그 뭔가 처음에는 내가 2배로 부자가 된 것 같겠지. 내가 2천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 있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새로운 소비재나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뭐 이런 거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돈은 그냥 가격만 올린다. 가격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끔 할 뿐이다. 돈이 많아지면 약간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논리가 2가지야. 화폐를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로 나눠서 얘기를 해. 근데 지금의 뭐 원화나 달러 같은 종이 화폐들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너 혹시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고대에는 물건을 맞아. 교환해서 이 뭐라 그래야 돼? 교환하면서 살았는데 이거를 축소시킨 거지. 맞아. 간단하게 만든 게 화폐인 거지.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어쨌든 금이 되게 희소성이 있잖아.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고. 맞아. 그래서 금으로 거래를 하다가 금이 문제가 너무 무겁다.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에 맡겨놓고 이걸 대신 보관증을 줘. 은행 같은 데에서. 그럼 그 은행에서 받은 교환증으로 교환을 하면 그게 가벼우니까 대체제인 잘 거지. 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맛을 알아버려서 종이화폐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종이화폐가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 종이화폐를 나쁜 화폐라고 얘기해. 그래서 국가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화폐는 나쁜 화폐다. 왜냐면 통화량을 국가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돈 찍어라고 하면 돈이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 찍지 마 하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나쁜 화폐. 그럼 반대로 좋은 화폐는 뭐냐? 이렇게 어쨌든 현물 화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돈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물물 교환에서 어쨌든 금으로 바뀐 게 어떤 국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결국엔 좋은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환 수단이 좋은 화폐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는 화폐 생산의 독점권을 소유해. 그리고 이 어쨌든 국가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잖아. 그래서 그 은행은 국가
국가한테 돈을 자금을 이제 조달해 주면서 어떤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라는 결론인 거야. 그래서 그 내가 착한 요정 그거 맞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는 돈의 양이 아니라 재화의 양이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뭔가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 재화가 풍부해져서 물가가 하락한대.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 시간인가? 그래서 통화량이 라는 거야. 그래서 부의 재분배는 좀 이따가 알아두고 여기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게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이 아니라 통화량의 확장.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그냥 통화량 확장에 따른 결과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그 기업 물건을 파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임금도 그만큼 올라가.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니까 사람을 그걸 하니까 국가의 수입이 또 늘어나. 그래서 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지. 근데 결국엔 그런 물가 상승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근검 절약하는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껏 쌓인 국가의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채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빌렸는데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새로 찍어서 만든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자산을 사서 두면 물가가 오를 때 얘도 같이 올라버리니까 그럼 나는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잖아. 근데 먼저 그러면 그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은 누구냐? 국가? 그리고 은행? 그리고 뭐 대기업 관련자는 대출을 하면서 기업 운영하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자산을 장만하거나 투자할 목적으로 빚을 내는 대출자들이 유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 오르지 않은 가격대로 살 수 있으니까 먼저 제 자산을.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량이 늘어난 피해자는 누구냐? 상품이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입이 더 늦게 오르는 사람들. 그게 결국엔 나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게 바로 나예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 당신이 가진 돈에 비해 토지가 너무 커졌다. 이게 맞잖아. 사실 부동산 요새 너무 올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내가 내 집만 여기에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좀 경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어떤 학파의 이론을 하면서 근데 그 학파에 대해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이 책에 무조건적으로 약간 신봉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해. 여기에선 좀 약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 통화 시스템 우리는 어쨌든 이 화폐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잖아. 맞아. 내가 이걸 개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통화량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실물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을 계속하는 것보다 그냥 빚을 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주식이면 주식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가치가 있고 그럼 내가 지금 빚을 내서 자산을 산 상태잖아. 근데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산을 먼저 사놓는 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론이어서 좀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나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계속 우리가 국가의 화폐 그러니까 원화로 계속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개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시나리오랑 계속 거듭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지. 이 화폐 시스템과. 그래서 이 국가의 화폐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걸 사는 거지. 그치. 그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화폐인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다. 그리고 나도 이 화폐 시스템 안에 어쨌든 있으니까 지금 종이로 된 원화를 어떤 자산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경각심을 갖게 된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학습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그치.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줄었잖아. 예적금을 하는 사람. 주식이 오른다니까 맞아,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오른다니까 금에 맞아, 투자하고 맞아. 그러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맞아. 책이라고 보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빨리 자산을 사놔야겠다. 너 뭐든 사놔야겠다. 부자가 신이 되고 싶구나.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읽었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그래서 원론적인 아주 그냥 기초적인 뭐 다 그치. 알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좀 책으로 좀 지식으로 습득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 이게 나는 이런 경제서를 참 안 봐가지고 아 진짜 나도 원래는 안 봤어. 나도 원래 소설만 읽었었는데. 이런 경제서를 참 안 봐. 그러니까 맨날 소설만 보고 울기만 하고 아니 요새 되게 주식은 주식대로 나는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없어서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그 한국의 주식 상황이든 미국의 주식 상황이든 전쟁 때문에 뭐 나만하질 않잖아. 그래서 착잡한 마음에 이런 거라도 좀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싶어서 읽은 것도 있어 사실. 나의 현재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원화를 좀 다른 자산으로 많이 바꿔놔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네. 맞아.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지폐가 생겨난 이유가 있는데 왜 나쁜 화폐지? 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나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서술을 해서 사실 그런 거는 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그대로인 우리나라 피해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월급날 한 달에 한 번 오는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이 월급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지. 내가 일은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받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점심도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 20,000원이니까 그게 제일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식재료 값이 상승하는 그런 거 같아. 그거는 어쨌든 의식주는 우리랑 너무 깊게 연관돼 있으니까 그게 오르면은 좀 크게 와닿는 것 같고 요새는 진짜 많이 와닿거든. 요새는 정말 많이 뭐만 하면 물가가 올라 있으니까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맞아. 그렇지.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읽었다. 좋아. 그래서 이 책을 나처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그래서 나처럼 좀 요새 주식이 떨어져서 착잡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지금 계속 저축만 했는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 약간 입문서 느낌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어. 어쨌든 화폐에 대한 내 얘기를 쭉 하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가 필수가 된 맞아. 나도 나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예금, 적금 이런 거 하기 바빴단 말이지. 근데 사실 그것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 맞아. 돈 관리를 안 해보잖아. 내가 내 돈을 버는 데가 그때가 처음이니까. 맞아. 그때는 그냥 사실 월급 들어온 걸 다 쓰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남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아는 건 저축밖에 예적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니까 유튜브로 알아봐도 되고 뭐 AI로 알아봐도 되고 투자의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쉽고 정보를 얻기 쉬운 시대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투자에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커서 내가 월급이나 아니면 수입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가꿀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 얘기할 때 나이가 깡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어릴수록 어릴수록 좋은 자산에 투자해 놓으면 계속 오를 일이 남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오르잖아 자산.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참 옛날에 그런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8초년생 쓰잘데기 없는 거에 돈 안 쓰고 그랬을 텐데 참